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학회가 10월이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이 힘들겠어요. 피곤하네. 커피 한 잔 마셔야겠다. 자, 다시 만들어 가볼까? 아, 맞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쓰러진 은하씨. 원인은 바로 이 행동 때문이었는데요. 은하씨가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세요. 커피가 아닌 아이스티를 탔다. 장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다. 커피 찌꺼기를 버렸다. 장시간 앉아있다 갑자기 일어섰다. 선택, 지워야 산다. 은하씨가 쓰러지게 된 주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신우씨, 지워주세요. 커피가 아닌 아이스티를 탔다? 과연 정답일까요? 네, 지우기 성공입니다. 다음은 세빈씨, 오답을 지워주세요. 커피 찌꺼기를 버렸다? 과연 정답일까요? 위기 탈출 넘버원. 영남대 컵파리에서 쓰러진 원인이 된다고 한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커피 찌꺼기를 버렸다입니다. 커피를 만들 때에는 원두의 0.2%만 사용하고 나머지 99.8%는 버려지게 됩니다. 그 양이 매년 1230만 톤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원두 수입량이 해가 지날수록 늘고 있는데 이 커피 찌꺼기를 소각 처리하게 될 경우 1톤당 약 338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소각하지 않고 매립할 경우 메탄이 발생하게 되는데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무려 34배에 달하는 온실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피 찌꺼기를 그냥 버렸다는 생각에 쓰러졌다고 생각됩니다. 정답은 바로 커피 찌꺼기를 버렸다입니다. 커피 찌꺼기를 그냥 버릴 경우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영남대 컵파리팀에서 새로운 연구가 있다는데 한번 보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영남대 컵퍼리팀 연구원 양도원입니다. 저희가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고안한 것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 음극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음극재는 그라파이트를 이용하여 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그라파이트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잡기에 적합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저희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제조한 음극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증류수에 40분간 세척하고 60도에서 하루 정도 건조시켜줍니다. 이후 750, 850, 950도의 아르곤 분위기에서 2시간 동안 열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는 열 처리 전후 무게를 비교한 것입니다. 실리콘 나노 입자의 농도가 5웨이트%가 되도록 밀링하여 활성탄 실리콘 복합재를 제조합니다. 위의 물질과 도전제, 바인더를 6대2대2의 비율로 혼합 후 NMP를 넣어 음극 슬러리를 제조해줍니다. 구리 집전체 위에 음극 슬러리를 올린 후 닥터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구리 집전체에 균일하게 코팅합니다. 이후 건조시켜 음극재를 완성해줍니다. 저희가 만든 물질이 원하는 상태가 되었는지 분석 장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극각의 온도에서 IR과 XRD, 라만 분석을 진행해 본 결과 XRD에서는 25도와 42도에서 피크가 나타났고 이 피크는 sp2 카본의 피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 28도와 40도에서 나타난 피크는 유입 경로를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 퍼넨스의 오염임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STIR 분석 결과 탄화 과정에서 탈수소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유기물 내에서 CH와 CO 간의 결합력이 줄어들고 탄소 간의 결합력이 증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만 분석 결과 ID/IG의 값이 낮긴 하나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여 온도가 증가할수록 배터리 음극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이 음극재를 이용하여 배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인셀 캔 위에 제작한 전극의 활물질이 위를 향하도록 둡니다. 그 다음 전해질을 피펫으로 50 마이크로리터씩 2번 넣어줍니다. 분리막을 올려주고 피펫 끝으로 약간 눌러주어 내부에 공기방울이 없도록 밀착시킵니다. 직경이 작은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게스킷을 올린 후 게스킷 위에 리튬 금속을 넣고 스페이서를 올린 다음 스프링을 올려줍니다. 탑캡을 올린 뒤 눌러 홈이 맞춰 들어가는 소리가 나도록 누르면 코인셀이 완성됩니다. 배터리를 만들었으니 이 배터리가 얼마의 효율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CV 분석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CV 분석 결과 0.5에서 0.6V의 큰 피크는
SEI층이 형성되어서 발현한 피크입니다. 두 번째 및 다섯 번째 사이클에서 0.25V 부근의 피크는 실리콘의 반응에 의한 피크이며 이후의 사이클에서는 실리콘에 의한 반응보다 커피 찌꺼기에 의한 커피시턴스의 반응이 넓게 보입니다. 두 번째로 GCD 커브입니다. 0.7V 부근부터 SI층 형성과 반응이 함께 발생하였으며 0.1에서 0.2V에서 플래터가 형성되는데 이는 용량을 위해 혼합한 실리콘에 의한 리튬 저장 반응입니다. 그리고 0.4V 부근에서 발생한 플래터는 이전 반응에서의 리튬이 탈리되는 반응입니다. 60번째 GCD 커브를 보시면 탄화 온도가 높을수록 용량이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플래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리콘의 영향보단 탄화한 커피의 다공성 탄수의 영향이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웨이트 카파빌리티 그래프를 보시면 초기에 0.1A/g 단계에서 초기 용량이 모두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실리콘의 비가역 반응에 의한 것입니다. 속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탄화 온도 샘플이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5A/g 이상의 고속에서는 성능이 발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클러빌리티 그래프를 보시면 레이트 카파빌리티가 끝난 이후에 400사이클 거동을 확인하였으며 탄화 온도가 높을수록 용량이 높고 안정적인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현재 저희가 제작한 것은 배터리라기보다는 커피시트에 조금 더 가까운 물질입니다. 이는 탄화 온도가 낮아서 나온 결과이고 이전의 결과를 통해 온도를 높이면 배터리에 좀 더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커피 찌꺼기를 배터리로 만드는 방법과 효율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마시던 커피 찌꺼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맞아요. 그리고 환경을 위해 재활용도 가능하니까 미래가 기대되는 기술인 것 같아요. 커피 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그날까지 위기 탈출 넘버원!